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정경심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인터뷰가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약 한 달 전에 했던 KBS와의 인터뷰, 두 번째는 최근에 한 유시민과의 인터뷰. 각기 여러 가지 다른 성격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째는 정경심이 오촌 조카의 사기에 노란한 피해자냐 아니냐, 이 논란. 자, 두 번째는 정경심과 자산관리인이 한 컴퓨터를 빼내는 작업이 증거인멸이냐 아니냐, 두 가지입니다. 유시민은 한 달 전 KBS 인터뷰에서 김경록 씨가 정경심이 피해자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왜 그 인터뷰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느냐. 자, 그리고 인터뷰 내용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검찰의 인터뷰 내용을 흘린 것 아니냐라고 해서 KBS를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발끈한 KBS가 인터뷰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자, 그리고 KBS의 양승동 사장은 유시민의 발언에 놀라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미겠다고 했고, 이에 또 KBS 기자들이 아니 KBS 우리 기자들을 믿느냐 아니면 유시민을 믿느냐라고 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기자들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에 확인을 한 것뿐 인터뷰 내용을 흘린 적이 없다. 그리고 명백하게 정경심이 피해자라고 김경록이 얘기한 적이 없다. KBS가 보도했던 것은 검찰의 주장을 상당히 뒷받침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코링크의 투자 제안서라고 하는 것을 정경심이 먼저 자신이 코링크의 투자 제안서를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코링크가 어디에 투자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코링크가 투자한 자회사 WFM에 관해서도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아주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KBS의 당시 보도는 정경심에게 불리한 것이었고, 유시민의 인터뷰는 정경심은 오촌 조카의 사기에 노란한 피해자다. 그리고 증거인멸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시민도 인터뷰 전문을 공개를 했는데, 공개된 전문에 따르면 분명하게 김경록이가 검찰에서 증거인멸이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멍청한 일이었다.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드디스크를 변형시키거나 빼돌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증거를 변형시키지는 않았지만 동양대 연구실에서 PC를 가져온 것이라든가 조국 자택의 PC들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증거인멸에 해당된다 라고 분명히 김경록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결론적으로 그래서 김경록이 차라리 기자회견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김경록에 대한 의문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나? 아무리 자산관리인이고 자산 문제에 관한 상의나 협의를 정경심이 했다 하더라도 정경심이 과연 모든 것을 털어놨겠는가? 오촌 조카와 어떻게 얽히고 코링크에 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고 코링크의 투자 내용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으며 왜 자신이 코링크가 투자한 그 회사에서 자문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그리고 코링크의 이 차명으로 투자된 본인이 오촌 조카의 부인에게 빌려줬던 돈 수억 원, 그리고 정경심의 동생 부부
동생에게 빌려줬던 돈들,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들을 얼마나 자세하게 알고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과연 당신이 얼마나 알고 있길래 정경심이 피해자인가 아닌가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증거인멸은 직접 처음부터 자초전 관여를 했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건의 중요한 진상은 검찰만큼 종합적인 수사력과 또는 증인 소환력과 진술 조소와 각종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검찰만큼 이 사건의 윤곽과 진실을 파악하고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두 번째, 공정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는 매체들과 왜 인터뷰만 하는가? KBS, 많은 국민이 KBS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KBS와의 인터뷰 내용이 무엇이었던 간에 자, 그리고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김경록은 자신의 발언이 객관적으로 신뢰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여러 형태의 다양한 매체들과 함께 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기자회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공정성의 의심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인멸 여부 얼마나 알았나, 처음에 누가 어떻게 지시를 했으며 왜 이것이 증거인멸이 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반대하지 않았는가, 왜 순순히 정경심이 얘기하는 대로 영주까지 내려가서 그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들고 나왔는가. 자, 그리고 본인이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 네 번째 제가 심경의 변화라고 말씀드린 것은 조국 자택의 컴퓨터에서 컴퓨터를 교체할 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얘기한 것. 조국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조국의 막내 아들과 이 아들과 정경심 교수가 크게 언쟁을 벌였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렸고 조국과 어떻게 마주쳤으며 조국이 무슨 말을 했다. 자, 그리고 조국의 인사청문회 날 정경심이 자신에게 노트북 가방을 가지고라고 해서 호텔로 갖다 줬더니 거기서 차명폰을 꺼내서 유심을 갈아 끼고 조국에게 전화를 걸어서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됐다라고 얘기했다는 사실까지도 세상에 전부 다 공개한 자산관리인 김경록. 사실 이런 지금까지의 김경록의 얘기들은 검찰에게 유리한 것이고 정경심에게 불리한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 김경록이 증거인멸의 공범 혐의자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에 협조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지하고 있는 플리 바게닝,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경감받는 제도, 이런 것이 혹시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경심 부부가 김경록이가 우리를 배신했다라는 말이 흘러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정경심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하는 상황이 가능했겠는가. 뭔가 검찰과의 딜, 나쁘게 얘기하면 딜이고 좋게 얘기하면 이런 플리 바겐이라는 제도, 수사에 협조를 하고 죄의 경감을 받는다. 이런 상황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많은 국민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도대체 개인 자산 관리인이라는 제도가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마치 집사나 시종처럼 행동을 하는가? 어떻게 야밤에 영주까지 차를 몰고 내려가서 그 컴퓨터 하나 들고 나오는 그런 일을, 정경심 교수가 제자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도 될 터인데 자산 관리인이라는 게 어떤 거길래 이런 일까지 해주는가 라는 것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의무에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경록은 차라리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감사합니다.